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어니스트님은 주식을 업으로 삼는 분이에요. 이거 저희 방송 최근에 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투자 전문가죠. 뭐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뭐 제가 전문가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름 붙이고 나오면 전문가인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주식을 업으로 이렇게 전문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아오시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혼자서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주식하는 게 아니라 투자 회사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또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보고 회원가입하신 분들, 많은 분들을 함께 이제 투자 클럽에서 훈련하고 교육해드리고 그런 일도 하고 계시죠. 저도 주식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신데,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니님은 그 많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투자로 따져도 투자 안에서 여러 가지 투자 대상들이 있는데 왜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삼으셨는지 이거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주식 투자를 사실 단순히 투자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투자의 대상은 주식이 아니더라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한때는 부동산이 됐었을 수도 있고 한때는 뭐 다른 종류의 투자들도 많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을 선택한 이유는 능동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래서인 것 같아요. 원래 투자라는 게 내가 산 게 올라가면 큰 돈을 버는 거고, 아니면은 못 벌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만큼 벌어들인다, 이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게 무슨 노가다도 아니고, 노가다 뭐 몇 건 뛰면 얼마 벌고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에는 투자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투자의 색깔에 따라서 특정 부분은 흔히 말하는 운적 요소, 즉 상승해야 뭐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승까지 걸리는 시간적 요소도 분명히 있겠죠. 주식 투자에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기다리는 거 굉장히 지루해하고 잘 못하는 거 이해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전체적인 투자라는 큰 그림에서 놓고 보게 되면 주식 투자만큼 시간 사이클이 짧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많지는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동성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시드머니에서 오는 효율성,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주식 투자가 그러한 장점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갑자기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도 10년, 20년, 30년 전에도 이러한 매력은 가지고 있었어요. 잘 드러나지 않았고, 이거를 행위했었던 사람들이 조금은 더 투기적 요소, 도박적 요소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장점이 가려져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점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내 의지로 투자로 접근할 투기로 접근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심판받거나 확정받는 이런 거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어려움은 존재하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만 있다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스갯소리로 직장생활조차도 연봉은 정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능력 키우고 해서 연봉 높일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뭔가 주도적인 느낌이 많이 부족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 근데 이건 또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투자랑 일반 노동이랑 비교하면 모든 투자가 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투자에서 모든 투자가 그렇긴 한데, 그 투자 대상에 따라서도 그냥 부동산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은 능동성이 조금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부동산에 사이클이란 게 존재하고 정책적 외부 요소가 존재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심판받는 결과로 흘러갈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내가 만든다의 느낌하고는 다르죠. 선점에서 기다렸다가 뭔가 좋은 사이클에 판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주식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주식 투자를 디테일하게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란 거를 네,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판다, 항상 저희가 띄워놓는 게 이런 차트입니다. 왜냐면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를 찍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낮을 때 사서 비싸게 판다 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걸 이거 내가 정할 수가 없으니
결국에는 이제 잘 올라가는 거에 심판받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그것도 주식이지만 그건 너무 홀짝성 주식이고 심판받는 매매이다라고 말을 했고, 아닌 방법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원희님의 주식은 어떤 건지 좀 PR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래야 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런 큰 급등 호재가 나오지 않아도 이런 상황, 물론 여기서 전제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종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배제하고서 그냥 단순하게만 봐주세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단순 상황에서도 이 안에서도 매매를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원희님이 이거 안 한다 그랬지만 이 자체가 또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오답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되게 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도 매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 매매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선호하지 않아서 저는 제가 선호하는 거를 더 디테일하게 입맛에 맞게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맛있는 뷔페 같아요. 음식 종류도 다양하고 먹을거리도 다양하고 다양한 코스에 다양한 요리를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어 가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부동산도 그런 게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도 그런 걸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익형 부동산을 하느냐, 뭐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하느냐, 뭐 이렇게 해도 이제 큰 카테고리로 범주가 나뉘고, 그 안에도 뭐 건물 하냐, 뭐 빌라 하냐, 아파트 하냐, 땅 하냐, 뭐 여러 가지 또 나뉠 수 있고, 경매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주식은 그게 더 변화무쌍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능동성. 분명히 부동산에다가 들이는 노력의 능동성과 주식에 들이는 노력의 능동성은 다르다. 능동성이라는 게 내가 뭔가 꾸준히 할 게 있다, 내 의지대로 뭔가를 바꿔나갈 여지가 있다, 뭔가 손 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좋을 때 말고 안 좋을 때, 혹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또는 뭔가 자신이 그리던 시나리오나 전략이나 전술이 꼬였을 때,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는 거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과연? 뭐 있기야 있겠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있긴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아니까 저는 조심스럽네요. 부동산 하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봐. 아예 없다보다는 그 능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에 비하면은 주식 투자는 능동성이 훨씬 더 넓다, 다양하다. 그냥 그것을 투자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아니면 사용할 줄 모르느냐, 이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저 역시도 부동산에 대해서 불호가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투자 대상이든 간에 투자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 투자라는 최종 귀결점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열어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는 되고 부동산 투자는 안 됩니다, 이런 입장도 아닙니다. 둘 다 가능한데, 근데 제가 업으로 삼고 메인으로 이끌어 나갈 때는 당연히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러한 부분이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컸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전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어니스트라는 분이 말하는 그 주식을 배운다면 내가 능동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내 의지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담백한 답변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있을까는 케바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3년 뒤에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3년 뒤에 한 100억 정도까지 만들고 싶습니다. 내 의지대로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수업료 1,000만원, 2,000만원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라면? 그 느낌이 케바케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 불가능이라는 답변도 아니고 무조건 된다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분이 3년 동안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서 그런 거고요. 하지만 솔직한 답변은 그런 질문으로 그렇게 주식을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 꽤 높은 확률로 그렇게 못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욕심값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일 거니까. 네. 근데 반대로 그 정도를 만약에 달성하는 분들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에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접근 안 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진짜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는 같은 업을 다시 선택할 것이고,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사다리라고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다시 선택을 한다는 말은 저는 어찌 됐든 투자자로서 투자를 선택한 인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됨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몇 년 안에 얼마를 벌어야지 요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평생 해먹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은 하셨나요? 평생 해먹고 살아야겠다, 그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욕심은 그것보다는 더 컸습니다. 뭐였나요? 원희님의 욕심은? 내 인생의 클래스 레벨을 바꾸고 싶다. 이게 뭐 돈으로 빗댈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차이점은 저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거를 갈아 넣었거든요. 그 차이는 존재하겠죠. 그 원희님이 갈아 넣은 그 많은 거를 이 유튜브랑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서 다 나눠주고 계신가요? 네, 진심으로 저는 제가 했던 시행착오까지도 나눠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렵게 배우셨는데 어떻게 어렵게 배웠는지는 모르시지만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공짜로, 물론 클럽은 저희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회원 개개인분들의 회비로 보면 되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로 그냥 이걸 다 나눠줘? 좀 믿기지가 않는다, 신뢰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다 나눠주고 계신 건가요? 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터널을 지나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 역시도 그 터널을 지나갈 때 하다못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체계적이고 조금은 더 정석적인 코스를 해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아니잖아요. 왜 계속 조금은이라 그래요? 저보다 뭐 훨씬 훌륭한 분들도 많을 테니.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주린이입니다. 주린이.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일반인 분들에 비하면 조금은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전문적인 곳에서의 경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을 해소하는 거는 달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런 비유가 맞을까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힘들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업무를 배울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세세하게 배운다라기보다는 파트의 부품 부속이 되는 것에 가깝잖아요. 이거 너무 비하적인 발언인가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되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그 안에서. 네, 외적인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포인트고요. 혹시 좀 언짢은 분들께는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은 구성 파트에 딱 세분화된 단면에 최적화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인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하긴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노력하고 해 나가는데, 그때 많이 느끼죠.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려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체계 시스템이 참 없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나중에 되면은 제가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요. 그래도 저희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시스템 잡아서 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죠. 그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돼서 풀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참 개인의 경험치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주식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한테 주식 알려주시고 훈련해 주신 그런 일들을 해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배우려고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잘 배우고 그러지만은 않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족하시나요? 그쵸. 지금은 만족하죠. 요 투자자의 길을 걷는 것과 외적으로 사람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요 행동에 대해서는 네, 만족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만족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좋아요. 좋다라는 게 되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절대적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에서 만족이 아니라 정말 간질간질 할 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진짜 잘 알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내가 만든 공간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네, 만족도가 있죠. 웃긴 게 투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성이나 감정을 많이 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가치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모순된 점이 있죠. 아마 이제 주식을 하면서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적으로 보자면 다른 일에서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좀 추구하게 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때문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요건 것 같아요. 매매할 때 그냥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람답게 그런 숨 쉬면서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은 어떨까? 그리고 뭐 이제 그걸 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원희님이 이 일련의 교육과 훈련, 매매를 도와주는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경력을 처음부터 다시 다 쌓아야 되는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산 안에서 시간을 떼서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따라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뭐 솔직히 보람도 많이 느끼실 거고, 하다못해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교육은 안 하지만 같이 있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보람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원희님은 되게 그게 많이 있겠죠. 그런 걸 하시면서. 그 성장하는 걸 보면은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막 얘기 나누잖아요. 어떤 특정 회원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아, 이분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막 이렇더라 막 얘기하면서 저희도 막 좀 놀라면서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즐거움이기도 하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삶의 비타민 같은? 이게 막 수익 나고 급등하고 이런 종목을 맞이했었을 때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이 그건 감정 다 빠졌죠. 빠질 대로 빠져서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하다못해 저도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하시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괴물이 돼서 감정 아예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이나 그런 데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대단할 것 아니고 오히려 더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조금은 더 이쪽에 특화된 사람이라 가지고 일상생활은 오히려 허술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데선 똑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일을 한다는 거, 업으로 삼는다는 거는 여기다가 제가 성장을 위해서 갈아놓은 시간 외적으로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갈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리적 시간 안에서 항상 메마르고 항상 경쟁 체계에 항상 날 서 있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함께 협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만들어 보자였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꿈은 아니었는데 제가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라는 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그걸 위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리즈 시절부터 꿈이었던 거죠. 주식은 감정 쏙 뺀 상태로 뭐 하루에 수익이 얼마가 나든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나든 자산이 얼마나 불든 아마도 그냥 하던 대로 주식을 하실 것이고, 롱런할 수 있는 근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나가신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수익도 제대로 내고 계실 거고.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주식하고 관련된 투자 클럽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오늘 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을 많이 하는 게 클럽 안에서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그동안에.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뭐랄까, 이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의중을 가지고서 도대체 이런 거 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원희님은 왜 주식을 하셨고 지금 저랑 유튜브 이런 거 하는 것도 왜 하는지까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된 것 같아요. 뭐 막연하게 궁금하셨을 부분일 것 같은데 오늘 얘기가 조금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데도 아,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아, 이래서 저런 걸 하는구나 라고 좀 판단하는데 참고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자녀분이 아빠 나도 전문 주식 투자자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되게 권장하실 건가요? 보고요. 가능성이 있다면은 제가 도와줄 거고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테크나 투자 수단으로서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만족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겠죠. 네. 그리고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스갯소리로 꼴찌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뭐 이상하게 뭔가 인터뷰가 돼버렸는데 네.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들었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가 영상 중에 말씀드렸던 클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보시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저희가 관련해서 따로 주제를 잡아서 영상 만든 게 있으니까 저희 과거 영상들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